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펜션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유명한 해외의 호텔이나 펜션 그리고 에어비앤비 숙소 같은 곳들을 벤치마킹하고 분석해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펜션 사업을 하면서 참고할 만한 유명한 휴양지의 숙소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곳은 태국 파타야에 위치한 케이프다라 리조트입니다. 타이만을 바라보고 있는 케이프다라는 5성급 호텔이고 세련되고 여성 취향적인 이미지 때문에 신혼여행이나 기념일 여행으로도 참 많이 찾는 호텔입니다. 위치는 파타야 중심에서 조금 먼 곳입니다. 보통 그렇지만 집기획시설이 먼 곳에 있는 호텔들의 컨셉은 스파나 레스토랑 그리고 프라이빗 공간을 앞세워서 위치에서 불리한 부분을 희석시키는 마케팅을 사용합니다. 역시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호텔에 도착하니까 이 호텔이 그렇게 한적하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는 했지만 예상했던 곳보다는 호텔의 입구가 크지 않았고 주변의 분위기도 큰 도로에 호텔이 접한 게 아니라 마치 골목길 안에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꽤 의외의 위치였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객실은 264개가 있고 5성급 호텔치고는 객실 수도 많지 않아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총 25층에 2개의 야외 수영장, 그리고 스파센터, 2개의 레스토랑, 그리고 2개의 풀사이드 바, 무료 키즈클럽, 피트니스 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체크인은 3시부터고 체크아웃은 낮 2시까지입니다. 객실을 둘러보기 전에 먼저 가든 방향으로 나갔는데 호텔이 크지 않아서 수영장이 가든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꽤 큰 수영장은 이 넓은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치가 정말 좋았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케이프다라 리조트는 파타야를 중심으로 이동은 조금 불편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휴식을 하기 위한 호텔로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련되고 예쁜 느낌의 호텔이라서 젊은 커플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호텔을 돌아보니까 투숙객들은 대부분 커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할 객실은 케이프다라의 스위트룸입니다. 객실 전체가 굉장히 밝은 편인데 다른 객실도 거의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이 객실은 바닷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 뷰가 굉장히 멋진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펜션에서도 이렇게 화이트 톤의 객실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 지금 케이프다라도 마찬가지지만 객실의 벽면이고 바닥면이고 모두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밝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안정적인 객실 분위기를 내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사진과 같이 하얀 바닥 위에 가구를 그대로 올려놓게 되면 안정적이지 못하게 가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즉 안정적인 느낌을 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더 어둡게 하거나 가구 아래에 러그를 깔아서 구획을 나누고 그 가구들을 받쳐주게 되면 더 안정적인 느낌이 나게 됩니다. 하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사람 한 명을 그려놓고 발 아래 그림자를 그려놓지 않으면 공간감이 떨어지는 것하고 같은 이유입니다. 침대 옆에는 큰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서 욕실과 구분을 지어놨어요. 이런 방식은 호텔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구조인데 중요한 건 개방을 해놔도 어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집과 펜션과 같은 숙소들을 보게 되면은 화장실은 볼일 보고 씻는 곳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호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개방을 했을 때 침실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사용해서 개방을 해놓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5성급 호텔들 사진을 봐도 아마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케이프다라 리조트의 평을 보면 욕실이 커서 좋았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꽤 넓고 분위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이 객실은 테라스 디럭스룸입니다. 가격대는 20만원대 초중반 정도입니다. 앞서도 소개한 스위트룸이 15개고 나머지 200여 개는 모두 이렇게 생긴 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객실도 역시 화이트 톤이에요. 앞서도 제가 설명했지만 화이트 톤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가구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서 안정감이 들지가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 객실도 제가 지적했었던 안정감 있는 느낌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물론 이 객실을 스타일링한 전문가가 있을 거예요. 제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저 제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라스 디럭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닷가가 보이는 테라스가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넓은 욕실과 욕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닷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이 정도 경치를 갖고 있는 펜션들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넘쳐나고 있죠.
이 정도 수준만 돼도 참 멋진 객실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케이프 다라의 디자인과 객실 스타일은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곳곳에서 좀 보였습니다. 마지막 객실은 이 호텔의 가장 기본적인 디럭스룸입니다. 앞서 소개한 객실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디자인이고 색감도 거의 비슷합니다. 객실 가격대는 10만원대 중후반 정도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침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1000바트, 그러니까 37,000원 정도로 더 추가하게 되면 엑스트라 베드를 제공해 줍니다. 욕실 내부도 앞서 소개한 곳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역시 매우 큰 욕실을 갖고 있고 욕실 내부도 매우 깔끔하고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욕실이지만 저는 이 호텔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욕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과감한 디자인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는 클럽 라운지입니다. 스위트룸 이상의 투숙객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이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간단히 술도 한잔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해외에서 알려진 유명한 호텔들을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바로 화이트 톤의 객실을 잘못 스타일링하게 되면 안정적이지 못하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점만 잘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국내에서 펜션 사업을 하는 분들이 봐야 될 부분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서 소개해봤습니다. 만약 이 호텔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기를 원한다면 케이프 다라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투숙을 해보는 게 제일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